첫 번째 이슈는요. 세월호 참사 5주기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박근혜, 황교안, 우병우 세월호 참사 책임 17인 지목. 어제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유가족과 4.16 연대, 탈출 지시하는 범죄자 처벌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제 명단, 이런 책임자들은 처벌을 봐야 된다라면서 명단을 공개했는데 요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 기사가 꽤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옛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인터넷 구매까지 뒷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검찰 사찰 지시한 전 참모장 기소하고요. 댓글 공작 전 청와대 비서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요. 옛 국군 기무사령부, 현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요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의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요. 인터넷 물품 구매 명세와 입당 여부, 과거 발언, 정치 성향까지 뒷조사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쪽 화면에 직접 보겠습니다. 와주시죠. 박근혜는 국가수장으로서 세월호 전복 8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으로 나타나 한 말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박근혜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헌법상의 국민 생명권과 국민 행복권을 유린한 책임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우병우는 세월호 참사 후 목포 해경 123 정장의 국가 책임을 묻는 광주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압력을 넣어 막으려 했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황교안 씨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직권으로 해경 123 정장 검찰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는 국가 책임 회피를 위한 범죄 응립 혐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어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신문기사와 영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책임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의혹이 무엇인가?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 사건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예. 모든 국민이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거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지금 이제 17명의 책임자를 지목을 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처벌을 안 받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17명의 명단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이 사건에서 더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한 교훈을 얻으려면은 예. 좀 더 종합적인 진단을 하는 게 5주년에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건에서 사실은 그 현장의 구체적 대응이 예. 이준석 선장이 예. 제때 대피를 못 시켰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예. 이준석 선장부터 시작해서 어. 좀 객관적이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예. 어떤 그런 명단을 예. 오히려 만들었으면 예. 온 국민이 더 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나온 명단은 예. 주로 정치와 관련된 예. 이런 분들이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사실상 최고 수준의 책임자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거론이 그렇습니다. 많아요. 이 책임자 예. 명단을 보는 사람들도 예. 또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7명 지목하는 게 이게 또 정파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또 찬반이 또 붙을 수 있는 내용이 돼버렸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금방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 국민들께서 아직도 세월호 참사가 제대로 진상조차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선장의 문제는 법적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보다는 국가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아직도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렇게 뭐 명단이 발표된 것이 당연히 일각에서는 아마 정파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뭐 특정인을 좀 곤경에 몰아넣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왜 2014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였고 그때 정권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돌아봐야 될 것이 이제 와서 저는 뭐 이게 어떤 정당의 그 기자회견도 아니었고 시민사회 단체와 유가족들의 성명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정파적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네이밍을 한다면 정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안전한 국가를 만들 것인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발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성명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가장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된 책임을 밝혀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말끔하게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 책임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계속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5년 동안 이게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의원들이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황교안 세월호 수사 받아야 민주당 공세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등 여당 의원 37명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그거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군요. 야당 대표 또 공격, 여야 갈등 격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의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사진이 뭔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일까요? 괴로워하는 모습일까요? 아무튼 사진도 그런 사진을 좀 골랐습니다. 자, 그럼 어제 이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광주지검장을 비롯한 수사지휘부에 수사방해 외압을 가하고 수사 라인에 대해서는 좌천성 인사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17명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야당 대표라는 보호막 속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해야 한다. 네, 이규환 변호사. 예. 황교안 대표의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일부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세를 한 겁니다. 예. 뭐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예. 조금 전에 정파적 이런 이야기 했지만 본인들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째 세월호 뭐 유가족 협의회 뭐 시민단체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가담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순수성을 인정받았을 거예요. 본인들이 오히려 가담함으로써 그 순수성을 더 오염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 어떻게 보면 지난 뭐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후에 아마 좀 여당이 공격에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을 헤쳐나올 방안으로 이만큼까지 갔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규환 변호사께서는 어제 저 민주당 의원들의 저런 요구가 정치적 상황을 분명히 고려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뭐 만약 본인들이 안 했으면 그냥 그대로 갔을 텐데 어차피 민주당이라고 하는 건 정파 아닙니까? 자기 정파적 이익이 깔려 있는 집단인데 정파적 이익을 알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의문스럽죠. 저는 제가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한국당 정파적 이익을 깔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는 자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연히 깔고 있는 거고요. 마치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만약에 저런 시각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책임의 한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인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인지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인지 지금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의 범위가 무한히
무한하게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럼 그 당시 야당은 뭐 했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야당은 그냥 제대로 비판을 해야지 제대로 비판 안 해 넘어가고 이제 와서는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뭐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예. 도대체 책임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뭐 의혹 제기가 있다.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이거는 법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 수사를 받아라는 이야기는 법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정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인과관계라는 부분이 분명히 법적 책임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예. 인과관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 예. 당연히 한교안 대표가 책임이 예.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체가 정파적인 이익이 깔려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논리다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양지열 변호사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부터 이런 상황들은 예견되는 상황이었죠. 사실 뭐 지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예. 총리의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예, 분이기 예. 때문에 이런 일들은 당연히 저는 예고된 일이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당 대표라는 아주 주목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순간 그렇죠. 이런 일은 예상됐다. 뭐, 그렇죠. 정치적으로 어쨌든 뭐 이런 정치적 책임 공방이 됐든 예. 뭐가 됐든지 간에 예견된 일이었고 예. 다만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가족 유족들이 지금 뭐 고발을 했던 부분들 17명에 대해서 한 부분은 그냥 뭉뚱그려서 세월호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가 되면 좀 잘못 전달될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7시간 넘게 또 예. 뭐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고 예. 나머지 이제 경찰들에 대해서 목포역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퇴선 명령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따로 묻는 거고 황교안, 우병우 두 사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는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 당시 광주지검의 이 세월호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락을 취하고 그렇죠. 했던 연락을 그런 취하고 모습들. 그걸 덮으려 하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묻는 연장선상에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광주지검에서 이 세월호와 관련된 수사를 했던 수사팀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지 예. 뭉뚱그려서 세월호에 대해서 다 책임져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 인물별로 다 사안이 조금씩 좀 그렇습니다. 다르다라는 예. 부분이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제 정치권으로 옮겨가면은 조용했던 이슈도 정치권으로 가게 되면 아주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예. 제가 한 가지만 예,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사상으로도 보면 예. 지금 여야 협치를 해야 되는데 괜히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이제 생각이 깔려 있는 것 지금 같은데. 이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 마지막에 아니에요? 보면 뭐 지지층 예, 예. 결집을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저는 이렇게 예. 모든 걸 다 정략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렇게 제시한 이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예. 협치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만으로 해석을 하면 예. 모든 것이 다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으로밖에 되지 않을 텐데 예. 결국은 정치인으로서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진정성은 다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시각도 한편으로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교환 변호사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제 눈을 쳐다보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안 할 수도 예.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 박주민 등 여당 의원 37명의 예. 사고 속에는 예. 협치 생각이 있을까? 아. 그보다는 예. 협치보다는 예. 이 야당 대표를 공격을 해야 된다. 예. 라는 시각이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진짜 협치 생각을 한다면 예.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은 뭐 시민단체 이미 많이 이루어졌는데 예. 굳이 37명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한다. 제가 아까 순수성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야당 대표는 오히려 자제하는 것이 더 공격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바로 정치공세라고 하는 여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야당의 정치공사가 예. 지금 바로 여당의 정치공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해석이 약간 다르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거 세월호 참사 5주기와 관련해서 기사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일반인도 똑같은 희생자인데 국민 관심도 예산 편성도 뒷전인 것 같다. 이렇게 아쉬움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발길 뜸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수사 이광욱 씨 등 44명 봉하남 안치 3년 전 개관 후에 폐관 등 파행 운영이 있었고 아주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순탄하게 잘 안 된 겁니다. 일반인 희생자들인데요.
평일에는 20명 정도 방문하고요. 많은 분들이 정부의 관심이 아쉽다. 뭔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최영선 의원님. 이 부분도 좀 사실은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목숨에 어떻게 예. 경중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책임자 규명에 있어서도 예.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시야가 생겼지 않느냐. 예. 그럼 희생자 측면에서도 좀 더 넓은 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이 없게 그 좀 챙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야를 좁혀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도 아무 죄 없이 희생이 된 겁니다. 이런 분들. 그런데 관심과 어떤 대우가 달라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